네, 저희 2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투자하기 좋은 종목과 전략까지 잡아보는 시간이죠. 이원주의 티커 서치 시간이고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연구원님께서 저희 잡아주신 주제는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총평인데요. 일단은 이번 어닝 시즌의 시사점을 들어보고 이를 통해서 도출해낸 연구원님의 관심 기업까지 들어보면서 오늘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먼저 이번 어닝 시즌에서 좀 중요했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이번 어닝 시즌에서 좀 중요했던 특징은 좀 아무래도 이 대형주가 좀 실적을 잘 냈다라는 거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S&P 500 기업 같은 경우는 그 EPS가 전년 대비해서 33% 성장한 반면에 이 러셀 2000이나 나스닥은 이보다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S&P 500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 지배력이 있고 아무래도 좀 초과 수요 산업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원부자재 인플레이션이나 노동력 부족 문제나 이런 여러 비용 상승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좀 이제 가격 전가가 가능한 업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수혜를 봤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대형주가 좀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리오프닝 주식들이 좀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경제가 다시 이제 정상화되면서 팬데믹 이후에 트래픽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좀 리오프닝 주식들이 좀 좋았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좋았던 섹터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엑슨모빌, 쉐브론 등이 포함된 에너지 섹터가 좋았고요. 그리고 UPS, 페덱스 등이 포함된 산업재 섹터, 그리고 다우, 유코아 등이 포함된 원자재 섹터에서 굉장히 많은 실적 성장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 이 셰일 시추 업체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가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산업재 섹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전반적인 트래픽 회복에 따라서 이런 항공주 같은 운송 기업들이 많이 실적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원자재 섹터 같은 경우는 이 천연가스를 통해 이 비료, 암모니아 같은 비료를 만드는 CF 인더스트리스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았던 기업들은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작년 11월부터 우리 이원주 연구원님께서는 계속 이 남들이 욕할 때 셰일 시추 업체들 꾸준히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특히 강조해 주셨던 PXD,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좋은 성과를 내고 주가도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좀 한번 해봤고요. 네. 네, 남들이 욕할 때 항상 주목을 해주셨고 실제로 저희 방송 보면서 함께 대응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수익률 정말 잘 보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난 어닝 시즌에서 좀 빛났던, 선전했던 섹터들이 뭐였는지 먼저 정리를 들어봤고요. 그렇다면은 좀 반대로 부진했던 섹터들의 특징은 뭐였는지 들어볼게요. 좀 이제 선전했던 섹터들이랑 좀 반대되는 섹터들이 아무래도 좀 부진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형주가 좀 안 좋았습니다.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거의 40% 이익이 감소했고요. 아무래도 소형주들이 이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는 트렌드에서 이 시장 지배력이 없다 보니까 가격 전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좀 이익률이 많이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융주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대출 자산보다 예금 자산이 워낙 빠르게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금리가 오르더라도 실적 성장이 좀 둔화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금융주의 기본적인 비즈니스라는 거는 단기 금리로 자금을 빌려서 장기로 빌려줘서 이렇게 이익을 남기는 비즈니스인 건데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거의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 4분기 어닝 시즌에서는 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확실히 좋았고 금융주보다는 리오프닝주들의 실적이 좋게 나왔다 이런 결론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지나간 실적인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의 투자 판단에 우리가 이런 트렌드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시사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그 가장 기업 실적 영향을 많이 끼쳤던 변수들이 결국에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나 이 원부자재 인플레이션이나 이 노동력 부족 문제 같은 인건비 상승 같은 좀 비용 증가 이슈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좀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구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왜냐면 이제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좀 끝났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때문에 여러 이제 그 원유 같은 것들 투자가 잘 안 되면서 유가는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언급들을 많이 하고, 인력 부족 문제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로의 전환 때문에 아무래도 전반적인 계속 블루칼라 노동력이 좀 부족한 좀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구조적이다라는 문제를 일단 하나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좀 판단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 비용이 계속 구조적으로 증가한다면 이거를 가격 정가를 할 수 있는 좀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들을 사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좀 시사점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통 산업이 그동안은 이 R&D 투자도 굉장히 안 하고 혁신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뭐 특별히 이렇게 수익성을 끌어올려야 되는 이유들이 많이 강제되진 않았기 때문이고요. 네. 근데 이번 분기 실적 때 대부분 전통 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원부자재 부족 문제나 인력 부족 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효율성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간절하게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오토메이션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트렌드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한테 강제되고 있다는 측면이 두 번째 시사점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통 산업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 원부자재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진 업체들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시장 지배력이 일단 확고하고, 그리고 자동화, 오토메이션과 같은 이 생산 효율성을 잘 끌어올리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은 가장 궁금하거든요. 지금 3가지 종목을 준비해 주셨어요. 네. 일단 첫 번째 기업은 알파벳입니다. 네. 모두가 알고 있는 알파벳이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JB헌트라는 트럭 운송 서비스 업체가 있습니다. 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JB헌트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트럭 운송 서비스 시장 기준으로 점유율 40% 가져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업인데, 구글과 협력을 해서 지금 그 트럭 운송 서비스를 자율주행화하는 이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트럭 운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트럭 드라이버가 굉장히 필요한데, 미국이라는 넓은 대륙을 횡단하면서 이렇게 배송을 하려면 그 트럭 운전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차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집니다. 네.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도 있고 뭐 이런데 굳이 트럭 드라이버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트럭 운송 이제 망이 지금 망가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은 혁신적인 투자를 안 하던 JB헌트 같은 기업도 이런 구글의 웨이모를 활용해서 트럭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이런 트렌드가 결국에는 구글에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기업으로는 알파벳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으로는 오토데스크라는 기업입니다.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는 3D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인데, 지금 건설 시장이 사실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원부자재 부족 문제도 가장 심각하고요. 그래서 근데 건설 산업에서 아무래도 원부자재를 조금 더 아끼고 인력을 조금 더 아끼려면 이 3D 시뮬레이션 그 소프트웨어를 좀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한번 3D로 지어보고 설계해보고 그 다음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건설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토데스크의 제품을 더 빨리 도입할 요인들이 많이 크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기업은 로크웰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이고요. 이제 기업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오토메이션 관련된 기업입니다. 네. 한마디로 대부분의 뭐 음식료 산업, 뭐 전통 산업에서 이 공장이 기존에는 이렇게 개별 기계들과 개별 인간들로 이제 공정을 구성하는 게 기존의 방식인데, 로크웰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전체 통합해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뭐 이제 공정자동화 기기들이나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회사고요. 로크웰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 트렌드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제조업을 여러 아시아 국가들로 뿌려놓은 상태인데, 결국엔 달러 패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제조업 공장들을 미국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도 미국에 공장 짓고 다 제조업 공장들이 다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이런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업체들 중에 북미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이기 때문에 큰 수혜가 기대되는 업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오토데스크, 로크웰 오토메이션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마지막 두 개로 언급해 주셨던 오토데스크와 로크웰 오토메이션 모두 시가총액이 300억 달러가 훌쩍 넘는 대형주들입니다. 지금 자율주행과 3D 설계, 그리고 자동화라고 하는 트렌드에 각각 들어맞는 이 종목들이니까요. 알파벳과 함께 지금 연구원님의 관심주로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원주의 피크서치 시간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